담은 연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추모 연주를 위해 기꺼이 이 자리에 서주신 강명진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는 이 여름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보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1차부터 7차까지의 추모 집회 모음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교사를 보호하면서도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은 현재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가 카페에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속에서 긴장 건강했던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장난치고 놀았던 학교 교사와 우리 아이들, 서로를 신뢰했던 학부모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묻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들은 정녕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현장 교사 발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7월) 고 서희초 선생님의 소식을 듣고 한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혼자 얼마나 외롭고 한순간 한순간이 처절했을지 미안하고 미안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단순히 고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 이 이야기가 나와 나의 동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끼리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괜찮아도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교사라며 늘 불안해하고 마음 졸이고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현장을 떠나 계시는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은 많아도 아이들이 다칠까봐 마음 졸이거나 잘못한 것 없이 학부모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서 민원 걱정 안 해도 되니 마음이 놓인다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오겠다고요. 저 또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규 시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가정통신문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전화로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학부모님께서 그러한 소통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한창 수업 중이었던 10시 반경에 갑작스럽게 제 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주 내용은 왜 그런 조사를 전화로 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학부모님의 얼굴을 쳐다만 보고 있자 어디 학부모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라고 소리 지르고 제 대답은 듣지 않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또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찾아와서 윽박 지르셨어요. 난 지금 선생님한테 학부모로서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갑이고 선생님이 을이야. 선생님이면 학부모가 민원을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줘야지. 그렇지. 그분의 큰 눈, 제 귀를 울리던 묘하게 쉰 목소리, 그리고 겁먹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던 우리 반 아이들, 행여나 아이들이 들을까봐 문을 닫는 옆반 선생님의 목소리. 하지만 그땐 신규였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다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랐기에 그래서 그냥 그 학부모님께 연락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학교를 힘든 기억으로 남기고 다음 해에 도망치듯 다른 학교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가을이 올 때면 그날의 공기까지 생각이 나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소리쳤을 때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면 조금 달라졌을까? 관리자에게 말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조금 달라졌을까? 그 아이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이에게도 상처이지 않았을까? 그러다 감정이 조금 더 격해지는 날에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난 그런 학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혹시나 그런 학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힘이 되어 드려야지.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악화되었을 뿐 더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좋게 말하니까 내 말이 우습냐, 학부모가 전화했으면 수업 중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선생님은 애를 안 키워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등 교사를 무시하는 발언, 무리한 요구,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동료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민원으로 시달리고 때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학부모님께 사과드리도록 강요받고 때론 어떤 범죄 혐의점도 찾을 수 없는 일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를 당합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유치원이 아닌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아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참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이니까 하며 우리가 좀 더 잘해주면, 친절하게 대하면 학부모님들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까 하며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런 민원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관심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관심 보이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아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대변을 몇 번 봤나요? 물은 몇 번 먹었나요? 물어볼지 모르니 매일 기록하고 사진을 찍을 때 모든 아이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지, 개별 사진을 찍어줄 때 빠진 아이는 없는지, 활동 사진에 혹시 구석에서 혼자 있는 아이는 없는지 늘 확인합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주라는 요구에 바깥놀이 나가기 전 위아래 옷에 모기 패치를 붙이고 기피제를 뿌리고 바깥에서도 수시로 돌아다니며 기피제를 뿌려야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조그만 상처에도 그때 선생님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 마치 사건 일지를 기록하듯 상처가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 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민원들 때문에 교사들이 해야 하는 본연의 일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사가 온전히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되찾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8월 23일 교육부에서 내놓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보면 유치원만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단위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까? 유치원 교사는 생활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정당한 생활지도 또한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되어야 하고 초중등 교육법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교사의 생활지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요구하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면서 유아들을 교육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은 안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유치원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유치원에 요구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 때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유아의 보호자는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하며 이 나라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나라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듣는 척도 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의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유아들에게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 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오롯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곳이 유치원,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교사가 없이는 교육이 없고 아이들의 미래도, 이 사회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첫 교육의 시작 유치원부터 올바른 교육, 건강한 교사가 세워지도록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들의 요구를 교육청과 교육부는 귀 기울여 듣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요구합니다. 유치원 교사도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유치원 교사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교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교권보호! 입법 촉구! 현재 유치원은 만 3세 아이들을 15명, 교사 1명이 오롯이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모아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라고 선창하면 선생님들은 지키겠습니다 라고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바꿀 사람도 우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라고 외치면 선생님들은 바꾸겠습니다 3번 외쳐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현장 발언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길 분들이 생길까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현재 이런 사회에서는 계속 버텨낼 자신이 없어서 모두가 힘을 모아 공교육 붕괴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0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이지만 몇 년 전 학교에서 도망쳐 세상에서 숨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이던 시절부터 10년 넘게 배우며 바란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월급을 받았다며 나를 찾아온 학생과 학부모님, 내가 A학교로 가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 A학교 예비 신입생 학부모님, 선생님과 다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해주는 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행복한 기억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소희초 선생님의 소식을 들은 그날, 저는 두려움과 공포, 불안감으로 온몸을 떨며 펑펑 울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불안감이 심해져 한동안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힘겨워졌습니다. 정신의학과에 진료를 보러 가서 입 밖으로 꺼내니 제가 회피하던 생각들마저 마주보게 되어 더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들으니 제가 전에 겪었던 일들이 다시 생각나요.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받지 않았더라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입원을 해서 학교로부터 격리될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그게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기간제 교사여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기간제였으니까 병원에서 나와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고 그냥 계속 1년 넘게 숨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 저에게 있었던 일들은 다 5년 이내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인, 갑질 관리자를 만났던 일들에서 저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도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학교를 관두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이젠 그때보다 소속과 책임이 더 커졌으니 도망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교직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분명히 또 생기겠죠. 요즘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버티고 이겨내고 그럴 힘은 이미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생길 거라는 걸 아니까 폭탄이 또 터질 텐데 그때 저는 못 버틸 거예요. 못 버틸 자신이 있어서 더 무서워요. 몇 년 전 저는 끊임없는 학교폭력 업무와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가 정신의학과 첫 진료에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상태는 좀비와 같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나온 눈물은 멈추지 않아 안정제를 맞아야 잠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뒤늦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 저와 연락하기 위해 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통화를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병원에서는 전화를 중단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진행을 위해 저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이 불가능했던 저는 그간의 고통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그 진행 과정, 그 모든 것들은 저를 괴롭히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사직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사자가 없어 결과 없이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보호는 공격받기 전에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권 추락과 무책임한 관리자들, 모든 것을 교사 탓으로 돌리는 악성 민원과 폭력에 노출된 교사들의 고통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교사들이 공교육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교육부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학교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직사회가 서로를 도울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은 저를 걱정해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후 저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고통을 지켜보셨던 선생님의 걱정 어린 전화를 받았고 제 소꿉친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 덕에 조금씩 생긴 용기로 계속 숨어있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사라진 저를 찾아 헤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굶기지 않겠다며 반찬을 해오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저를 홀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은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를 도울 방법이 없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것이 현재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저는 겨우 살아남아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일이 많아 바쁘고 힘들어 매일 아픈 선생님이 아닌 학생 곁을 지키는 든든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질 관리자를 만나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다시 견뎠고 또 다시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자신의 인권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운이 나빠서 과중한 업무, 악성민원, 갑질 관리자를 다 겪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요즘 기피 업무들은 대부분 신규 교사, 기간제 교사,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악성민원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모두 폭탄 돌리기를 하며 본인의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을 알기에 우린 서로를 탓할 수 없습니다. 젊은 교사들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 맞습니까? 경력 교사들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 맞습니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반감만 하니 희망을 기대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고통의 비명을 질러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소리 지를 의미도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관리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잘못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현실이 끔찍합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이, 학교 관리자들이 학부모에게 쩔쩔매고 학생들에게 쩔쩔매니 힘없는 교사들은 그대로 휩쓸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요? 왜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교사에게 무작정 해결하라고 합니까?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은 무슨 책임을 지나요? 왜 학교와 교육청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교사를 징계하고 교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왜 교사를 학교와 교육청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욕먹지 않기 위해 더 해줘야 하고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해야 하며 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비참한 환경에서 각자 생존을 위해 버텨야 합니까? 반대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까?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만난 악성 민원인들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갑질 관리자에게도 그것을 방관한 관리자에게도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하였고 아무런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는 벌써 많은 선생님들을 잃었고 더 이상 선생님들을 잃을 수 없다고 외치는 이 상황에서도 이미 지쳐버린 선생님들께서 세상을 등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힘들었던 상황과 더불어 그 이전에 겪으신 모든 어려움들이 빠짐없이 밝혀져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 일들 또한 다른 선생님은 겪질 않길 바라며 저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무분별한 고소와 악성 민원으로 특수 선생님들은 교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생님과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3번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교권 보호, 입법 촉구.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교권 보호, 입법 촉구. 교육을 교육답게, 교사를 교사답게.
이야기보다 민원 해결과 행정 업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줄은 미처 몰랐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할 마음을 내 상처를 돌보고 끓어오르는 미움을 삭히는 데 쓰게 될 줄은 차마 알지 못했다. 죽어가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서 빨리 교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 그 웃음소리에 다시 교실로 들어간다. 아직도 내 꿈은 아이들의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험한 물살 흔들리는 아이들의 징검다리 되고파 길을 묻는 아이들 지팡이가 되고 싶어라. 푸른 보리처럼 자라나는 아이들 위하여 걸음되는 봄 용기 내어 공연을 해주신 두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발언과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가르치는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 아이들과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달라. 그럴 수 있도록 교사를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지켜달라. 이것이 어려운 요구입니까? 하지만 이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유치원, 특수교육,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용인의 모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 가장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한 분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다음은 중등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를 걸을 줄 알았습니다. 교육학 전공 공부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을 줄 수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임용 준비를 했었습니다. 막상 교단에 서보니 참 외롭다. 왜 이렇게 나는 무능력할까? 교사라는 직업이 내 적성에 안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직 3년 차, 저희 반 여학생과 옆반 남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부장이 출장 가서 부재 중이니 담임인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교감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2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담임이 해야 하는 업무 외의 업무들을 다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혹시 도움될까 싶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어머님과의 상담 내용을 빼곡히 기록하고 사건 해결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학생부장님과 교감 선생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뜬금없이 피해 학생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삼촌이라는 남자가 교장실과 교육청에 전화를 넣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 너머로 일 처리를 왜 이런 식으로 했냐라는 질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윽박이 들렸고 영문도 모른 채 그 윽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학부모도 아닌 정체 모를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안겼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피해 학생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능력한 담임,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 일만 키운 가해교사가 되었습니다. 교무실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떨리고 교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제대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교무실을 지켰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정신의학과를 갔더니 공황장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악물고 그렇게 기다리던 종업식을 맞이했습니다. 종업식과 동시에 다른 학교로 전출 갈 수 있게 되어 이제 정말 홀가분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겠다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절 성희롱하고 수업을 방해한 한 남학생이 기숙사 퇴실 조치를 받고 짐 정리를 하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치우지 않고 방학식 하는 날까지 기숙사에 짐을 방치해 놨었습니다. 버리려고 일부러 짐 정리를 안 했다고 판단하여 기숙사에 있던 짐들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방학식 날 학생들은 귀가하고 남학생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무참히 버릴 수 있냐? 잘난 네가 짐을 찾아와라 윽박질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도 셀 수 없이 제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학교로 찾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짐을 찾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절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학생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학도 복도 벽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면서 팔에 금이 갔고 그 이후 사촌이라는 형과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하다가 형에게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다 져야 했습니다. 지인들을 동원해서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국민신문고에 절 신고해서 절 힘들게 하고 기자를 동원해서 쉴 새 없이 절 괴롭혔습니다. 제가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짐을 가져가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 죄가 크다고 합니다. 학생이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새로 옮긴 학교에서도 학부모의 갑질은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이발하라고 이야기해도 자녀가 이발을 하지 않으니 담임 권한으로 두 발을 단속해라. 주말에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 주말에도 담임인 네가 학습 지도를 해라. 요즘은 과학 과목이 중요하니
평일엔 과학 공부를 시켜줘라. 제가 담임인지 부모인지 모를 과도한 요구를 밤낮 주말 가릴 것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해 요구했습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 전화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고 입장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과 교장실에 전화하여 제가 담임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사과 요구를 한다고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면서 절 모함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처음으로 정말 좋은 관리자, 따뜻한 동료 교사, 학부모의 덕분에 제 교직 생활 처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4년 만기가 되어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 어떤 학생을 만날지, 어떤 학부모들을 만날지 미리 걱정이 앞섭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학생을 만나던, 어떤 학부모를 만나던, 그리고 어떤 관리자를 만나던 교사가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를 지지해줄 든든한 버팀목과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에 서기까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가 저를 다시 알아보고 기자를 동원해 절 2차 가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겠다고 용기를 낸 건 더 이상 서희초 선생님 그리고 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힘 모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은 왜 이곳까지 와야 할 수 있었을까요? 교감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청과 교육부에게 바랍니다. 학교의 교감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담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4글자만 3번 외쳐주십시오. 현장 요구 즉각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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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9년차 초등교사입니다. 먼저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셨을 고 서희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까지 들려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동료 선생님들을 추모합니다. 저는 첫 발령 때부터 운 좋게 정말 좋은 선배 선생님들을 만났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 친구들이 행정 업무에 치일 때 저는 교육과정에 대해 아이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열정 있는 젊은 교사였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이 좋았기에 제 교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치활동, 방송부 활동 등을 통해 다른 학년 아이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스스로 많은 것을 만들어가며 배우는 제 교실 안팎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솔직히 교실 수업만으로도 벅찼지만 쉬는 시간도 퇴근 후의 시간도 기꺼이 내어 열심히 고민하며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것이 아깝지 않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점점 무너지는 순간들은 제가 사랑한
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이른 아침 학생회 임원 단톡방에서 남학생이 후배 여학생에게 험한 욕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여학생은 당당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아이들은 욕을 들은 친구의 편에 서서 남학생이 욕을 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지켜주며, 그렇게 아이들은 스스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일이 일단락된 후 자초지종을 파악한 저는 남학생에게 잘못된 부분과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했습니다. 이렇게 일은 마무리되고 스스로를 지키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는 대견스러웠습니다. 헌데 몇 개월 후 이 일을 알게 된 여학생의 아빠가 학폭을 열겠다며 이렇게 일 처리한 저를 고소하고 잘라버리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지금까지도 그 일로 인해 너무 무섭고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말입니다. 결국 이 학부모는 학교로 쫓아왔고 교무실에서 내려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있는데도 손을 올리며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학폭은 열렸으나 본인이 원하는 처벌이 나오지 않았고, 학부모는 저를 타겟팅했고 저를 잘라버리기며 징계하라며 도교육청에 지원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징계이니 징계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나에게 왜 절차를 지키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사로서의 삶이 흔들렸고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라는 자책이 따라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리자 교육청은 민원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 교사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고, 동료 선생님들 또한 절차 문제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과했고 징계는 내려졌습니다. 매일 잠이 오지 않아 정신과 진료 후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좌절을 이겨내고 분노를 참아내며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학교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칠 의무가 교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임을 알았습니다. 이 일 이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를 만나는 자리는 항상 떨렸고 내가 말을 잘못해서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자리에서 아이들과의 활동을 소개하며 제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의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선생님, 결혼 안 하셨죠? 애가 없으니 이해 못 하시겠네요? 였습니다. 교육활동 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매년 듣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안 한 교사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이가 없는 미혼의 여교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까? 저를 믿지 못하는 눈빛들을 마주하며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근 이후 걸려오는 수많은 전화들 앞에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어서 오는 전화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하고 놀라 전화를 받으니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신경 쓰고 있냐는 학부모. 방학 첫날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는 통지표에 우리 아이에 대해 왜 이렇게 썼냐? 우리 애 싫어하냐는 학부모.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우리 애가 숙제를 못할 것 같은데 검사하지 말라는 학부모. 우리 애는 이 활동 필요 없으니 활동에서 빼달라는 학부모.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는 제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 활동할 때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야죠. 우리 반은 왜 이런 활동을 안 하나요? 선생님 시간 더 내서 이거 해주세요. 라는 학부모들의 끝도 없는 요구에 지쳤습니다. 또한 아이의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학부모와의 상담에서는 우리의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학교에서는 잘 교육하고 계시는 건가요? 라는 말이 되돌아옵니다. 내가 교육에 대해 고민한 시간들,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수업들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문제는 모두 이것도 교육하지 못한 내 탓이 되는 학교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수업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없는 힘을 끌어모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삶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경력이 짧아서, 대처하는 것이 서툴러서 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주말에도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던 그때에 저는 죽고 싶다가 아닌 지금 죽어도 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주변에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모두 버거웠습니다.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병원의 도움을 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병원 갈 시간도 내기 어려워 몇 번을 생각하다 포기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도와주려던 동료 선생님들에게까지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던 제 모습에 많이 울었습니다. 교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밑바닥을 치고 조금 괜찮아진 지금도 이직을 고민합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내가 교직에 대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그저 교직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만인 것을 왜 나는 고민할까?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다른 일도 있을 뿐이지 가르치는 일을,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조그만 손으로 쓴 편지에, 복도에서 수업에서 만나면 이유 없이 웃어주는 아이들의,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아이들의 말에 문득 선생님 잘 계시냐며 보고 싶다고 선생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다며 찾아와주는 예전 제자들과의 만남에 교담을 하고 있는 지금, 담임이었다면 할 수 있었던 아이들과 만들 추억을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의미있게 배울지 고민하며 준비한 수업에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나는 행복함이라는 단어를 얼굴에 쓰고 있었다는 것을요. 최근 선생님들의 아픈 일들을 보면서 이건 내 탓이 아니고 구조의 탓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빼앗으면서 권리를 찾으려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공교육이 무너진 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져서가 아닙니다. 일부 그릇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법을 악용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지금의 교육 현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지우고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 없이 뒷짐지고 쳐다본 교육부와 교육청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가르치고 싶습니다. 만약 언젠가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겨 다른 일을 하게 된다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던 학교를 좋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교사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 동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교사로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온전한 교육권이 있어야 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분노만 하자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하자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바꾸어 보자고 모였습니다. 이제 교육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교사 없이 교육 없다. 교육부는 응답하라. 교사 없이 교육 없다. 교육부는 응답하라. 피고 대한민국 교사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교육 일선의 교사로서 길거리에 나와 목청을 높이는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안의 교사 극단 선택을 방기한 죄, 대안의 무고한 교사를 직위 해제시킨 죄, 악성 민원에 죄 없는 교사를 강제로 사과시킨 죄, 왕의 DNA 가졌다며 교사에게 갑질한 죄. 학교의 생활지도 건강교육권을 빼앗은 죄, 학기 중 출산 민원에 강제로 사과시킨 죄, 어머니 장래에 연가를 썼다고 강제로 무릎 꿇게 한 죄, 교육권을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해당 교사는 악성 민원 받지 않았다며 지시를 호도한 죄, 해당 교사의 목소리를 빼앗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안의 교육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교사를 무고로 탄압하고 대안의 교육을 파괴한 죄. 교육권 회복을 위해서 교육부는 할 일을 다 했다며 세상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농락한 죄, 언제 교실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안으로는 불법 운운하며 분열시킨 죄, 교실의 평화를 철저히 짓밟은 천인공노의 죄 때문이다. 피고 대한민국 교사는 파면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죄책감 없이 악성 민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무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사들은 유죄. 대체 교육 현장이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교단에서 아이들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우리들의 추모를 불법으로 몰아 징계 운운하는 자 누구입니까? 탄압하는 자 누구입니까? 과연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교육부 장관, 도대체 어느 부서 장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해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교육부 장관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교육을 위하는, 교사를 대변하는 교육부 장관이라면 49제를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재량 유업, 단축 수업, 기타의 방법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교육부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대중 교육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전남의 선생님, 그리고 교육과정 여러분, 오늘 서희초 선생님께서 외롭게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선생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행복한 교실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수평이 채 안 되는 조그만 교실은 미래를 그리는 또 하나의 작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꿈꾸고 도전하며 선생님은 그 꿈을 응원했습니다. 교실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실은 온갖 상처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은 그 외로운 교실에서 우리와 이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을 도종환 선생님의 시 한 구절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을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추모 행동에 뜻을 함께하며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시는 그 길에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교육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초 선생님께서 영면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명복을 빕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선생님들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그 하나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징계의 위협을 뚫고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절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답할 시간입니다. 교육감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반대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와 교육감님이 바라는 것은 같은 것이었네요. 즐겁고 행복한 세상. 저희도 그것 하나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에게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그 방안을 추후에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비록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3번 따라 외쳐주십시오. 교육청과 교육부는 악성민원 책임져라! 협박 말고 교사 보호! 교육부는 사죄하라! 교사의 교권 보호! 교육청도 앞장서라! 교육감님께서 함께 주먹으로 외쳐주셨습니다. 혹여나 이 집회를 끝으로 혹시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운운하거나 책임을 묻겠다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 김대중 교육감님께 찾아가겠습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진상규명될 때까지,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범법자가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교사 죽음 진상규명! 이제 추모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 내일부터 또 아이들과 교실에서 부대낄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력자로 그렇게 또 설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정부가 교육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번째 길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선창하면 선생님들이 지키겠습니다. 3번 외쳐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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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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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남, 더 나아가 전국의 선생님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공교육 정상화의 그 출발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선생님들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선생님께는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선생님께는 격려가, 새로운 용기와 다짐이 필요한 선생님께는 그 용기와 다짐을 받는 그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